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호 안쌤입니다. 오늘은 성역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역할, 참 많이 왔네요. 그쵸? 우리 성역할까지 앞에서부터 많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아직도 많이 뒤에 남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잘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개념을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만 잘 기억하고 제가 쓴 대로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면 이 시험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랑 함께 그럼 성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알아야 할 개념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성유형화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역할, 고정, 관념은 무엇인지 알면 되겠습니다. 성유형화라는 건 말이에요. 이것은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 우리가 그냥 이 성역할이라는 것은 그 사회랑 관련이 있어요. 사회. 왜 그러냐면 그 사회에서 나는 여자잖아요. 저는 여잔데 나한테 여자인 나에게 요구하는 행동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속한 이 사회 말고요. 내 친구도 여잔데, 내 친구가 속한 이 사회에서는, 그 여자친구에게 요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왜 다르지? 라고 확인했더니 이 사회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유형화를 논할 때도 반드시 본인이 속한 그 사회에서 성 역할에 대해 특정 행동을 기대받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회에서 말이에요. 성 역할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어려운 말 안 써도 돼요. 성 역할에 대해, 요구하는 특별한 행동의 기대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짬뽕해서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에 할 때는요. 누구의 이론을 그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이해했느냐. 사회라는 단어랑 성 역할에 대한 단어랑 어떤 이 과정인 거랑 특정 행동 이런 것들의 핵심 단어가 들어가면 다 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자신이 이해한 대로 풀어줬으면 되겠습니다. 저라면 유아가 속한 사회에서 성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특정 행동을 기대하는 과정 이렇게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어떤 거예요? 고정됐대요. 변한대요. 변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않는데요. 즉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남성, 여성을 규정지었대요. 규정이라는 것을 딱 법처럼 정해놨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규정지은 것. 또 어떤 것이라고 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특정 행동이 남성,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행동이 남성이거나 에게만이 들어가야 돼요. 에게만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 뭐 너무나도 많은 용어가 있습니다. 쉬운 걸로 뽑아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남성, 여성을 규정짓는 것, 행동에 따라 남성, 여성을 규정짓는 것이라고 외우면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역한 고정관념은 올바르지 않은 거란 말이죠. 올바르지 않아요. 이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뱀이라는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에겐 양성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이렇게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겉모습은 남자고 그쵸? 이 사람 겉모습은 남자란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겉모습이 여자예요. 제가 해볼게요. 겉모습이
방울도 있고 이렇게 여자란 말이죠. 여자란 말이죠. 겉모습은 여자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심리 상태는 남자라서 남자의 어떤 성향만 가진 게 아니고 여자에서 여자의 성향만 가진 게 아니라 심리 상태는 남성이라는 성도 갖고 있고 여성이라는 성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양성성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라고 그래서 여성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하기 남성성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요, 건축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거친 남자이기도 하면서 설계할 때는요, 세세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설계를 하는지요. 설계할 때는 너무너무 섬세합니다. 네, 섬세해요. 여자보다 더 섬세하게 합니다.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 유기체 안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유기체라는 것은 제가 좀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고요. 한 사람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꺼내서 쓴다. 따라서 한 인간 안에는 양성성,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양성성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 양성성이 있더라라고 뱀이라는 학자가 말한 거죠.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여성성이고 항상 섬세하기만 한 게 아니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와, 거칠게 태권도를 한다거나 거친 운동을 할 때는 막 용기를 내고 막 도전적이고 막 거칠게 운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진 거는 왜 그러냐 했더니 여자인 성만 가지고 여성성만 가진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성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한 인간 안에는 이렇게 양성성을, 근데 이것을요 조절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런데 여성성을 없애버리고 남성성만 가진 사람, 혹은 여자인데 남성성을 없애버리고 여성성만 가진 사람, 이걸 연구했더니요 지능이 낮아요. 지능이 낮다랍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논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 요즘 시대에는 양성성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시대 보세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쵸?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고 행동을 규정지은 거예요. 야, 뛰면 안 돼. 왜 여자가 왜 뛰어? 그건 남자 같은 행동이야. 라고 그 행동을 남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딱 정해놓은 거. 이거 성역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이렇게 양성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학자가 뱀입니다. 그러면서 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쪽과 이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나누어서 여기에는 표현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는 도구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여기에 도구적도 아니고 표현적으로도 가지도 않은 여기를 우리는 어떤 단계? 그렇죠. 아직 성 역할이 발달되지 않았는 미분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남자성이 강하더라. 여자성은 별로 없는데 남자성이 강하더라. 이거를 남성성이라고 하고요. 너무 남성성은 별로 없고 여성성이 강하더라. 이걸 여성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골고루 갖추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단계를 우리는 양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골고루 가진, 남성성도 골고루, 여성성도 골고루, 여자도 마찬가지로 여성성도 골고루, 남성성도 골고루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더라. 양성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양성성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주장했던 학자가 바로 뱀이라는 학자라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쯤에서요, 뱀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이에요. 이게 뱀이라고도 하죠. 그냥 이 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뱀이라는 학자가 성도식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론 중에서는요, 다른 이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어떤 이론이 있냐면 정신분석 이론이 있어요. 정신분석 이론. 발달 이론 중에 어떤 발달이에요?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성역할의 발달 이론에는 정신분석 이론이 있고요. 또 어떤 이론이 있을까요? 사회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인지 이론이 있어요.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여기 성도식 이론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씩 먼저 이쪽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정신분석 이론은 성역할을 배울 때 뭘 보면서 배운대요? 자기의 아빠나
남자인 경우 아빠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여자인 경우는 엄마를 보고 배운대요. 동일시요. 동일시. 그쵸? 동일시를 통해서 성역학을 배우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회학습 이론은 대표적인 학자 누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쵸? 반두라라고 했잖아요. 반두라는 모발 강화라고 했었죠.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모발 강화를 한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그쵸? 관찰을 통해서 모방하고 강화되더라, 모발 강화. 요거 이야기하면 이걸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성역학을 배우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사회학습 이론의 그냥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인지는 어떤 걸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나 인지 안 했나요? 제가 다른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던 거랑 좀 자꾸 제가 헷갈리는데 인지 이론은 이런 거죠. 인지는요. 인지가 우선이에요. 무조건 인지가 우선이에요. 특히 삐아제라는 학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삐아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삐아제는 인지가 발달해야 언어도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해야 놀이가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해야 사회성도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해야 모두 발달한다? 그렇죠. 성역할도 발달하더라. 인지가 우선이다. 성역할보다 인지가 발달해야 성역할이 발달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쉽죠. 성도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도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도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삐아제가 도식을 설명했잖아요. 슈마라고 해서 도식을 설명한 게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조직화되고 여기 적응이 있고 동화화 조절이 있고 이렇게 돼서 이 도식이라는 것이 또 다시 형성되고 또 다시 형성되고 이렇게 들어본 적 있잖아요. 삐아제에서. 맞습니다. 거기서의 그 도식이에요. 도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인지의 과정이잖아요. 그쵸? 인지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봤던 이 도식이라는 용어를 이해했고요.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에는 어떤 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 조용히 다 대답하고 계시죠? 네, 여성이라는 성도 있고요. 남성이라는 성도 있어요. 그쵸? 네, 이것들을 도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지 과정이에요. 어떤 인지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과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성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거래요. 근데 그 성을 세부로 나누니까 여성과 남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성과 남성에 대한 어떤 어떤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도식이라는 건. 안 어렵죠? 그러니까 성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거를 수집하기도 하고 이것을 정교화하기도 한대요. 네. 이 말이 어려우면 정보를 모으는 거라고 하세요. 모으며 배운다. 배우고 익힌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에 대한 정보를 모으며 배우고 익힌다. 근데 이 성 안에는 어떤 성이 있다. 우리 좀 더 고급스럽게 쓸 겁니다. 이거는 1차적인 거예요. 이제 고급스럽게 다시 쓸 거예요. 2차적으로 고급스럽게 쓰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행동 정보를 모으며 배우고 익힌다. 기억하고 수집하고 정교화한다. 이거 둘 중에 잘 외워진 걸로 쓰세요.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식 이론이에요. 성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기억하고 모으고 수집해서 체계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인지 구조로 쏙 넣는 거죠. 이게 성도식 이론이 끝입니다. 여러분 이해됐죠? 그런데 자기 성도식 이론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자기 성도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뭐 자기 성도식 이론이라기도 하고 자기 성도식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성도식은 나와 같은 성에 보세요. 이번엔 모은대요. 성을 아까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성에 대한 정보를 모은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앞에 어떤 말이 들어있어요? 자기래요. 자기.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이 성 중에 아까 우리가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것을 여성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기억하고
그것만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남자라면 남자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배우고 학습하고 기호와 정보화해서 체계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도식이라는 것은 나랑 관련된 성에 관한 정보만을 모으는 거예요. 나랑 다른 성은 모으지 않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안 어렵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여자예요. 전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여기에 보니까 엄마가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빨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무거운 짐을 들어요.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요. 자기 성도식 이론에서는 어떤 행동만, 지금 이 아이가 여자라고 지금 제가 단서를 넣었잖아요. 여자인 이 아이는 어떤 행동을 지금 모으고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하고 기억해야 될까요? 그쵸. 난 여자기 때문에 여자가 하는 행동 같아요. 이건 설거지. 여자가 행동 같아요. 빨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모으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정교화시켜가지고 이것을 인지 구조에 넣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성도식이에요. 하지만 이 아빠가 하는 무거운 짐을 든다는 것은 그냥 빼버려요. 이건 빼고 이것만 자기 인지 구조에, 뇌 구조에 넣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성도식이라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죠? 혹시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죠? 혹시 어렵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자기 성도식이라는 것은요, 이 성도식 이론 안에 있는 또 작은 세부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성도식 안에 있는 작은 파트예요. 작은 한 파트로 그 중에서도 성도식 이론은 남성의 역할 플러스 여성의 역할 플러스를 기억하고 수집하고 정교화해서 머릿속에 넣는 인지 구조라면, 그 중에서도 자기 성도식이라면 나와 성이 같은 역할 행동들만 기억하고 수집하고 정교화하고, 여기 다 수준 높은 말 막 넣으세요. 아무거나 다 넣어도 말이 됩니다. 학습해서 그것들을 뇌 구조에, 인지 구조에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자기 성도식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뱀의 성도식 이론, 그 다음에 성역할에 관련된 발달 이론도 모두 다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모두 잘 외우셔서 시험에 나오면 뱀 하면 성도식 이론이고, 자기 성도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기 성도식이란 것은 성도식이란 것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다 합쳐서 더한 것이라면, 자기 성도식은 그 중에 한 개만 선택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성도식 발달 그리고 성역할에 관련된 발달 이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